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6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실 텐데요. 일단 듣기에 대해서 먼저 깔고 갈 얘기는 오늘 듣기 속도 되게 빨랐어요. 그쵸? 듣기 속도가 빠르면 아무리 보기에 있는 걸 그대로 불러줘도 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듣기는 어려웠다라는 말을 먼저 밑바탕에 깔고요. 자, 일부분 같은 경우는 40%를 그대로 불러줬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죠? 에? 진짜 40%를 불러줬어요? 불러줬어요. 그런데 빠르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안 보였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한 65%, 3부분은 무려 70%를 특히 뒷부분으로 갈수록 거의 그대로 불러줬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자, 독해는 사실은 항상 대동소이해요. 1부분, 뭐 2부분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항상 비슷한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독해 3부분 A, B, C, D, E 문장을 넣을 때 이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이런 게 겹치는 게 없으면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오늘은 두 편 중에서 앞에 편은 除了 짝으로 하이 이렇게 같이 흐름 같은 것도 보이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 독해 4부분 아무리 글이 어려워도 속독이 잘 되면 속독이 한 반 정도는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나중에 이제 조금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 간단하게 빨리 답을 찾아서 내가 이게 단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똑같으니까 이거 답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의 난이도를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글은 되게 과학적이었어요. 글이 어려웠죠? 그럼 오늘 시험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찾아지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쓰기 쉬웠어요. 일단 주인공이 워예요. 사람 이름 외우는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그리고 꼭 써야 하는 단어들의 한자가 별로 어렵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되게 쉬웠고 또 우리가 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천자를 사백자로 딱 골라낼 때 어떤 부분을 써야 되지? 근데 또 그런 거 골라내기도 되게 좀 좋았어요. 최근 시험 중에 좀 가장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쓰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독해 일부분 어법 파트에서 조금 몇 가지 한번 같이 봐드리면요. 제가 항상 이 파트는요.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수이란 단시, 루고지요 이런 것들 있죠. 네모에서 먼저 짝을 체크해 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수이란 했어요. 비록 뭐뭐지만 근데 뭐 짝이 없네요. 짝이 없는 건 틀리는 건 아니에요. 틀리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다음 구조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전치사 구조는 괄호로 한번 묶어봅니다. 수이죠. 해석 자세히 안 해도 돼요. 이거에 따라. 그러고 뒤에 본격적인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이란 하는 쪽도 한 문장이 완전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는 그냥 전치사 구조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구조는 왜 제가 괄호를 하냐면 물론 호흡을 묶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장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 아니거든요. 없어도 되거든요. 我在北京学汉语에서 在北京은 없어도 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남는다고요. 얘는 문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이란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 그 다음 문장 쫙 나오는 거예요. 자, 56번. 제가 진짜 민망해서 只要 하면 지우죠. 그죠? 이런 짝은 외우고 있어야죠. 6급 학생이면. 그죠? 근데 차이를 쓰면 어떡해? 당연히 틀렸죠. 일단은 네모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고 이런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SVO 하면서 좀 분석을 하는 게 맞고 자 문장 분석력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을 보도록 하죠. 짜이부터 뭐뭐 리까지는 그냥 전치사 구조예요. 가로 해버렸어요. 바도 전치사죠. 즈징화 뭐 이런 꽃이 있겠죠. 이런 꽃의 어떤 바다를 하니까 뭐가 나와요? 동사. 참 잘 나오는 문형이거든요. 우리가 주어가 없어요. 전치사 구조만 있다가 갑자기 동사가 나오는 경우 특히 이렇게 괄호만 있다가 동사가 나왔는데 그 동사가 사동 동사인 경우 누구를 뭐뭐하게 만들다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틀린 문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괄호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럼 빼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 친구한테 가서 바로 말해봐요. 나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만들었어. 이러면 중국 친구가 뭐가 널 기쁘게 만들었는데 주어가 없으면 안 되는 문장이 되거든요. 다 괄호 해놓고 이 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주어를 만들어줘야겠어요. 주어가 사실은 这条街道, 이 길로 하여금 装点的格外美丽, 더 아름답게 꾸며지게 만든 건 이 꽃의 바다가 사실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얘를 괄호에서 탈출을 시켜서 당당한 주어가 되게 하려면 바부터 빼자고요. 그냥 주어.
괄호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50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따예 뭐 기러기인데 모르면 그냥 얘는 이렇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之所以 괄호 네모부터 먼저 할게요. 因为 우리가 이제 보통 因为所以 이렇게 쓰시는데 순서를 바꿔서 결과를 먼저 앞으로 뺄 때는 반드시 之所以 형태로 앞으로 가죠. 뭐 하는 것은 能穿越风雨 바람과 비를 뚫고 뭐 이것도 그냥 모르면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걔네들이 뭐 하기 때문이다? 结伴成行 짝을 이뤄 무리를 이루어서 움직이고 相互借力 서로 힘을 빌리기 때문이다 해서 갑자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다는 동사 여기 왜 쓰냐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 민망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뭐야? 그래서 문제 출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출제자들이 들으면 저 되게 싫어하겠지만 수준이 좀 그래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대신 우리가 푸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흐름을 보면 말도 안 돼서 너무 말도 안 돼서 혹시 여러분이 설마 이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정말 쉬웠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단어 찾는 건데요. 몇 가지 평상시에도 알아둬야 되는 것들은 한 몇 가지 찍어볼게요. 挖掘潜力 앞에 외우실게요. 잠재력을 발굴하다. 挖掘潜力 다 6급 단어들이니까 앞에 외워주시고 수시로 변하다 随时变化 정말 많이 쓰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답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었어요. 随时 찾아내면 됐다는 거죠. 요거는 사실 5급에서 제가 훨씬 많이 말해요. 从事工作 공주가 뒤에 있고 종수가 비어 있었다고요? 从事工作 그 다음 이것도 5급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고 오늘 5급 시험에도 나왔답니다. 调查研究统计 조사나 연구나 통계 혹은 좀 더 붙여서 조사 결과 数据 5급 명사로 데이터 수치죠. 뭐 조사 수치, 연구 수치, 통계 수치 이런 게 더 붙어도 좋아요. 이런 조사나 연구나 통계에서 뭘 밝혔어요 할 때 이 자리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동사는 둘 다 5급 동사로 表明显示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表明显示 하나는 A에 있었고 하나는 D에 있었거든요. 表明도 있고 显示도 있었어요. 그러면 BC는 제껴내는 거죠. 오늘은 연구가 앞에 나왔었어요. 최신 연구가 빈칸 이렇게 나왔다고요. 오늘 5급도 이게 나왔어요. 5급은요. 작년 12월, 올해 1월 계속 나와요. 계속. 조사나 연구나 통계에서 뭘 밝히다 빈칸. 한 번은 表明, 한 번은 显示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독해 4부분에서 속독됐던 것들 한번 같이 속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까오코라는 어떤 굴에 대한 동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8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 强降雨天气는 이 동굴에 有什么危害 어떤 안 좋은 점을 갖습니까? 해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그래서 찾아내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동굴? 이 전체가 동굴 얘기예요. 안 되겠죠. 이 날씨를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날씨를 막 찾아봤더니 처음 나오는 곳이 4번 단락에서 여기 있어요. 만나면 뭐를 이런 날씨를 만나게 되면 하고 나오면서 언급이 됐었다고요. 그 앞에는 없어요, 이 말이. 그럼 여기서 안 좋은 점을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空气湿度变大 공기의 습도가 커지면서 壁化中的盐分 소금 성분이 就会与水 물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加剧 6급 동사니까 당연히 아셔야 돼요. 더 가속화시키고 더 악화시켰어요. 뭐를? 이거 너무 단어 어렵죠? 안 읽을 거예요. 이런 病害 그러면 이게 결과잖아요. 이게 나쁜 점이잖아요. 앞에는 다 설명이고 근데 病害가 들어가는 게 A밖에 없었어요. 引发病害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죠. 枕头 그러니까 어떤 베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9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중 不属于 네, 요거 여기 좀 이따 할게요. 아닌 걸 찾는 문제예요. 이 아이의 특징, 词이 뭔지 몰라도 이 한자를 일단 찾는데 그 전에 아닌 걸 찾을 땐 A, B, C, D를 읽어두는 게 유리합니다. 왜? A, B, C, D에서 세 개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바꿔 말하면 세 개가 그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네 중에 뭐든 처음 보이는 데부터 우리가 자세히 보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줄게요. 质地较硬, 또 뭐가 딱딱하다. 利于消暑, 더위를 없애는데 유리하다. 顶面平直, 평평하다. 有氧, 有养生功效, 양성하는, 뭐 해석이 안 되면 양성하는 효과가 있다. 네 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얘부터 찾고요. 2번 단락에 其中 그 중에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이 말이 없어서 똥똥똥. 또 한 번 더 나오고 한 문장 더 나왔는데 없어서 똥똥똥. 그래서 3번 단락에 갔더니 얘는 虽然 하고 质地效应 요게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일단 나왔다. 뒤에 이런 말 없어서 똥똥똥. 그러면서 首先 第一 첫 번째는 하고 나온 내용이 없어서 똥똥똥. 其次 두 번째는 하면서 얘는 차가워서 是 뭐이다 이로운 도구예요. 어떤 이로운 도구냐면 消暑란 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체크. 그 다음 뒤에 없었고 最后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얘는 양성할 수 있다. 양성 있었죠. 세 개를 찾아냈기 때문에 답은 C 이렇게 네, 찾아내시는 거 속도. 아까 그걸 그대로 99번 문제는 방금 그 베개는 왜 이게 있죠? 그럼 이걸 찾아야죠. 치콩 구멍 같은 건데 왜 치콩이 있죠? 치콩을 찾아서 막 갔어요. 공조람위의介绍 소개에 따르면 이거는 모두 치콩이 있다. 왜? 아우 친절해. in 왜 이렇게 나와요. 在뭐 할 때? 烧制的时候 만약에 해석이 진짜 안 되면 이거 할 때. 하지만 구울 때 必须留有气孔 요거를 남겨 가지고 그러므로 뭐 하기 위해서 避免炸裂 이렇게 깨지거나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지하다, 구울 때 깨지는 거 그대로 나와 있죠. 답은 C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독은 접근하시면 되고요. 오늘 쓰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오늘 주인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입니다. 이름 외우는 수고는 좀 덜 수 있겠고 다 뭐 이런 건 4, 5급 단어니까요. 짜오핀은 회사 입장에서 사원을 뽑는 거고 잉핀은 내가 거기에 응시하는 거고 직위가 2개가 나왔는데요. 징리, 주리라고 해서 그 사장을 보좌하는 보좌관처럼 비서라고 제가 해석은 했는데요. 보통 예우위원 쉽게 말하면 보통 직원, 일반 직원 요 2개는 써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오늘 단락이 11단락이나 나왔었어요. 제가 항상 앞에서도 총평에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줄여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1000자를 400자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40%로 줄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단락이 저렇게 많은 걸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고지는 제한적인데 뭘 좀 단락을 쓰면 우리가 일단 2칸을 띄우죠. 그리고 좀 쓰려고 하니까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이 원고지는 또 넘겨. 그럼 또 단락이 또 바뀌어. 이런 식으로 원고지를 계속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300자, 250자밖에 못 적을걸요. 단락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 11개는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요약 쓰기에서 좋은 단락의 개수는 4개에서 6개. 그래서 요거 팍팍팍 줄여야 돼요. 내용을 보시고 4개에서 6개 정도로 반드시 줄여야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이 남겨지는 원고지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변하지 않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 단락. 만 보세요. 자, 여기서 40% 줄여요. 자, 2번 단락 보세요. 여기서 40% 줄여요. 자, 줄인 거 있죠? 그거 쫙 붙이면 요약 장문 끝나는 거예요. 라고 배우신 다음에 잘못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 내용에서 어떨 때는요, 제가 한 단락을 아예 빼버리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 단락은 90%를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1000자의 글을 본 사람과 400자의 글을 본 사람이 비슷하고 무리 없는 정보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단락당 딱 4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쓸모가 아주 있는 단락이 있고 전체 내용에서 얘는 그냥 빼도 일단은 괜찮아 하는 단락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로 최악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단락별 요약 아니고요. 이렇게 줄일 때는 중복되는 내용 무조건 당연히 빼야죠. 뒤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당연히 빼고 가야죠. 대사, 인칭 대사, 원이, 타 같은 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여기서는 앞에 그 사람을 얘기했기 때문에 타라고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내용을 이제 줄여쓰기 할 땐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라고 쓰면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시대사, 저, 나, 이것저것도 이것이란 말은 보통 앞에 것을 가리키는데 앞에 내용을 내가 안 썼다면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잘 신경 써 주셔야 되고 특히 오늘도 할 건데요. 직접 합법, 직접 사람이 말한 것을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쭉 풀어서 간접합법으로 바꿀 때 특히 인칭 대사 바뀌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련사를 이용한 연결성의 주의.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문장은 쓰고 중간은 전부 안 쓰다가 이걸 갑자기 쓰게 되면 이 연결이 조금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나, 그래서, 하지만 뭐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더 훨씬 부드러워.
연결고리가 생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 먼저 한국어로 쫙 읽으면서요. 전체적인 느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뽑아서 40%를 줄일 것이냐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1번 단락입니다. 졸업하던 그해 나는 한 회사에 지원하러 갔다. 그때 그 회사는 2개의 직위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사장 비서고 하나는 보통 사원이었다. 2번 단락입니다. 그때 나는 자신감이 가득 차서 나와 같은 유명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목표가 당연히 첫 번째 직위였다. 여러 번의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나는 경제제를 물리치고 다음 단계로 갔지만 뜻밖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도태되어 탈락을 당했다. 네, 3번 단락입니다. 그 회사를 떠날 때 나는 보통 사원의 지원실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뜻밖의 안에는 텅텅 비어 있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은 게 스스로 고학력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누가 보통 사원을 하려고 하겠는가. 4번 단락입니다. 회사문 이제 나왔죠. 나왔을 때 이미 퇴근 러시아 아워가 되어서 도로에 차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 때마침 이때 택시가 골목에서 나와서 난 얼른 손을 뻗어 막았고 세워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기사에게 가려는 곳을 얘기하자 기사는 바로 운전하지 않고 고개를 나에게 물었다. 자, 직접화법 나옵니다. 가장 짧은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가장 빠른 길을 가시겠어요? 자, 5번 단락. 되게 이제 짧게 시작하죠. 가장 짧은 길이 가장 빠른 길 아닌가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당연히 아니죠. 지금은 차량 흐름이 러시아어라서 가장 짧은 길은 가장 혼잡한 길이기도 해요. 만약 정체를 만나면 아마도 한두 시간, 심지어는 더 긴 시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먼 길로 돌아가는 걸 제안합니다. 비록 멀지만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라고 직접 말했어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절대 직접화법을 쓰실 수 없어요. 아까 앞에 이런 거는 짧으니까 그대로 쓰실 수 있지만 직접화법, 일단 내가 이렇게 찍었다는 거는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푸는 간접화법으로 다 풀어서 탁탁 필요한 내용만 뽑아낼 겁니다. 그럼 돌아가죠. 나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대답했다. 기사는 가속 페달을 밟아 앞으로 운전해갔다. 도로 양쪽의 경치나 이런 것도 너무 시적이에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빠르게 내 뒤로 달려갔지만 나의 생각은 기사의 말로 인해 퍼져나갔다. 분명하게도 사장 비서라는 이 직위는 가장 짧은 길이고 지원자들의 직접적인 목표인데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위로 비집고 올라와서 격렬하고 냉혹한 경쟁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도 한결같이 이 길만 주시하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었다. 계속이요. 보통 직원은 나에게 있어서 의심할 바 없이 먼 길이었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밑바닥부터 해서 더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아마도 앞으로의 일에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기왕 이렇다면 내가 왜 길을 돌아서 이 먼 길을 선택할 수 없겠는가?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9번 달라.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자 나는 즉시 기사로 하여금 유턴을 해서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게 했고 그 묻는 사람이 없는 아마 사람이 아까 텅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텅텅 비어 있었던 보통 직원 지원실로 걸어 들어갔다. 10분 뒤 나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정식 출근을 해도 된다고 고지받았다. 이렇게 나는 이 회사의 보통 사원이 되었다. 1년의 단련을 통해 나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다음에는 또 전례를 깨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무관으로 승진했다. 5년 후는 우수한 업무 활약에 힘입어 나는 판매부 매니저, 직리 가장 핵심. 사장은 좀 그렇고 사장은 전체 회사라서요. 제가 직리를 매니저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10번 달라. 비록 매니저의 직위가 무슨 대단한 성취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내 개인에게 있어서 이건 일종의 단계적인 혹은 일정 정도의 성공이다. 만약 당초 내가 보통 직원이라는 이 먼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다른 곳에서 다른 발전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회사의 역사 이래로 가장 젊은 판매부 매니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달라. 그 이름도 모르는 택시기사에게 감사한다. 그의 말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먼 길이 오히려 가장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자, 이제부터 뽑아봐요. 1번 달라. 다 써야 돼요. 이게 뺄 수가 없잖아요. 졸업하던 해 지원하러 갔는데 2개의 직위가 있었다. 이걸 빼면 뒤에 흐름이 다 깨지는데요. 딱 하나 뺄 수 있는 그때 이거 뺐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졸업하던 그의 毕业那年我去 나는 뭐하러 갔다?应聘이죠. 应聘 一家公司 하러 갔어요. 那家公司正在招聘 모집하고 있었어요. 2个岗位 직위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一个是经理助理另一个是普通业务员이었다. 이거는 써야죠. 써야지 뒤에 배경을 끌고 갈 수 있어요. 那时 그때 나는 어때서? 信心满满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지만 뭐 여러분은 그냥 很有信心 뭐 이렇게 풀어서 쓰셔도 됩니다. 이 말은 생각하셔도 되죠. 가득 차서 바로 어떻게? 目标自然是第一个岗位 당연히 첫 번째 직위였다. 하지만 결과만 바로 갈게요. 마지막 단계에서 在最后环节被淘汰了. 淘汰 6급 동사입니다. 도태되게 되었다. 자, 연결성을 한번 볼게요. 그때 자신감이 가득 차서 목표가 당연히 첫 번째 직위였지만 그러나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但是 직위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상하잖아요. 但是在最后环节被淘汰了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离开 그 안 해도 되죠. 당연히 그 회사니까. 离开公司时我 지나가게 되었다. 经过 어디를? 보통 业务员的应聘室 지원실을 지나가게 됐는데 没想到里面 안은 텅텅 비다는 말을 사사성어로 썼더라고요. 콩콩루예 라는 말을 썼는데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콩콩더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里面是콩콩더
그 다음에 이 추가 설명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비어 있었다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전달하시면 돼요. 走出 公司大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어가 이 얘기를 좀 이따가 해요. 택시 기사가. 안 써도 되시고요. 막히기 시작했다는 얘기 충분히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요. 택시가 골목에서 나온 거 우리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일단 택시를 타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走出公司大门 해서 때도 안 써요. 大门 해서 坐上出租车 바로 넘어가요. 坐上出租车 택시를 타고 바로 얘기해요. 告诉司机要去的地方 했는데 쓰지没马上开车 고개 안 돌려도 돼요. 问我 나한테 물었다. 요거는 그대로 쓰실 수 있겠죠. 이건 중요한 말이라서 你想走最短的路还是 아니면 走最快的路 하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답 最短的路 난다오라는 말을 써요. 그래 뭐뭐란 말인가 뭐 보통 이렇게 사전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라는 5급 부사입니다. 난다오 不是最快的路 아니에요? 我惊讶的问 놀라서 물었다. 惊讶 6급. 만약에 모른다면 我问 에서 끝내세요. 자, 아까 말했지만 이거 그대로 다 적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간접화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他说 하고 해야 돼요. 그가 말했다고 심표, 큰 따옴표 하지 마시고 现在是 지금이 뭐다. 아까 잠깐 말했지만 车流高峰期高峰 6급 명사죠.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 가장 최고조. 그래서 차의 흐름이 가장 분비는 러시아어이다라고 말한 거죠. 다시 他说现在是车流高峰期最短的路也是 또한 뭐이기도 하다. 最拥挤的路 가장 혼잡한 길이기도 하다. 所以 그래서 저는이 아니라 그가 뭐 했다? 지엔이 제안했어요. 건의했어요. 뭐 하자고? 라오는 5급 동사로 돌아가는 거. 라오 따오 길을 돌아서 저우엘로 먼 길을 가자라고 제안했다. 빨리 도착할 수 있다. 바로 지나가면 좀 이상하죠. 这样 이런 거 하나 넣어주세요. 这样能快点到. 네. 자,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은 뒤에 먼 길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속 페달 밟는 거 중요한가요? 도로 양쪽에 경치가 지나가는 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很显然 분명하게도 经理助理这个岗位 이 직위는 뭐예요? 一条最短的路겠죠? 是 뭐이기도 해요. 应聘者们的直接目标 직접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다들 원했다. 이건 당연히 직접적인 목표라는 말 안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 보통 직원은 자 우리가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남자는 이런데 여자는 이렇다거나 강아지는 이런데 고양이는 이렇다거나 할 때 어떤 반면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are 접속사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어 뒤에 부사 则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시면 사장 비서는 이런데 여기다 are 하나 써주시는 거죠. are 普通业务员은 이렇게요. are 普通业务员是一条远路但是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라는 말과 밑바닥부터 한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죠. 빼시고 종 지청 주어치 밑바닥부터 해서 积累经验 이거는 5급 답해예요. 경험을 쌓다. 积累更多经验 한다면 可能对 뭐에 대해서 将来的工作反而 5급 부사 오히려 更有好处 더 좋은 점이 있을 거다. 네. 想到这里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나는 我马上让司机 혹은 叫司机 유턴 안 해도 돼요. 돌아가시면 돼요. 回到那家公司 하고 자, 아까 묘사는 충분히 겹쳐졌죠? 走进了 어디로 들어갔어요? 보통 业务员的应聘室로 걸어 들어갔다. 10分钟后我被告知 고지를 받았어요. 뭐라고? 从明天开始可以正式上班了 해도 된다고. 이렇게 나는 보통 사원이 되었다 필요 없죠. 1년의 단련을 통해 하지 말고 2년 后 뭐 第二年 5년 后 이렇게 정리해버릴게요. 2년 后我被 나는 提拔 역시 6급 동사입니다. 승진이 됐어요. 提拔为组长 네, 팀장으로 승진했고 第二年我又提拔为被提拔为主管 주무관으로 승진했고 5년 后我成为了 되었어요. 뭐가? 销售部 经理가 되었다. 그 다음 10번 달락 저 안 써요. 비록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이 길을 안 갔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필요 없는 말이에요.
바로 갑니다. 바로 되었다 해서 이 사람의 성취를 바로 보여주고 11번 단락은 주제 단락 거의 빼지 못해요. 감사해요. 感谢那个不知名的 이름을 모르는 택시기사 안 해도 되죠. 이미 아니까 쓰지에게 감사합니다. 他的话让我领悟到 领悟 육급 동사 맞죠? 깨닫게 만들었어요. 뭐를? 有时候远路 오히려 反而是最近的 라고 깨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단락을 재분배할 것이냐? 1번에서 3번 단락을 1번으로 합니다. 요 내용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사장비서에 지원했다 떨어지는 게 요까지입니다. 네, 4번에서 7번은 밖에 나가서 택시 타서 택시기사하고 대화 나누는 거를 2번 단락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8번 단락 혼자 생각하는 거 있죠. 그렇구나. 이거는 먼 길이네. 이건 가까운 길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굉장히 길이가 또 길었어요. 혼자 3번 단락 하시고 9번 단락 회사에서 성공하는 과정.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서 바로 10분 후에 합격 통지 받고 1년 후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 후에 어떻게 되고 5년 후에 어떻게 된 거. 과정 4번 단락 합니다. 그 다음 10번 단락 뺍니다.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 안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주제 전달 5번 단락 총 5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글이 있어요. 원래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요. 완루더距离 완루 돌아가는 길의 거리인데요. 사실 이거를 생각해내기는 힘들고 제가 생각할 때 항상 마지막 부분을 잘 보라 그랬죠. 그의 말이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했다? 때로는 됐고 远路 먼 길이 反而是最近的 오히려 가장 가깝다. 그래서 最近的远路 네, 이거에 큰 담배를 치는 거는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모순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운 먼 길. 이렇게 제목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시험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응시해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시험 응시를 하실 때 접수를 한국 사무국에서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이 접수처가 20개가 사실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 강남에 있는 차이용 칼리지 학원은요, 대교에서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대교에서도 한국 사무국처럼 이런 접수를 할 수 있는 시행권을 땄어요. 우리는 이름이요, HSK 시험센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자랑을 하는 거는요, 모든 한국에 있는 시행처 중에 고시장이 가장 많아요. 전국에 30여 곳이 있고요. 또 시설이 좀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음질이 되게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것도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써서 시험장을 다 지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강남 고시장이 있는데요. 강남 고시장이 바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 학원이 고시장이에요. 정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학원이 고시장.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한테 유리하냐면 우리가 좀 낯선 곳에 시험을 치러 가면 학교의 그런 착잡한 분위기, 낯선 환경,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그런데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 내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환경에서 평상시에 들었던 음질이나 볼륨으로 그리고 옆에 사람들 아주 친하지 않아도요. 저 사람 내가 평상시에 봤던 사람들 그 익숙함만으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을 칠 수 있어서요. 차이용 칼리지에서 공부도 하고 차이용 칼리지에서 접수도 하고 시험도 치는 거 가능하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꼭 이제 강남으로 오시지 않더라도요. 한국 사무국 들어가실 때 꼭 여기 우리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와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떨 수가 있냐면 다들 이제 몇 개 그 시험 고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국 사무국 지정 시험 장소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또 되게 가까운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접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시험은 이제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시험이야 난이도 조금 바뀌는 건 우리가 이번 시험이 조금 쉬웠대 이번에 칠걸 뭐 이렇게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만 사실 조금 움직이는 거고 이번 시험처럼 쓰기가 쉬우면 또 듣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런 시험의 어떤 약간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내가 기초를 확실히 하고 6급을 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